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소문으로 들었소 시간을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 JYP 투자클럽의 박재현 대표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이제 방송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만 딱 복도에서만 뵙다가 네.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네.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좀 많은데 네네. 결국 또 이 전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가 조금 빨리 호전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안심은 하셨을 텐데 주말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좀 살벌한 게 네. 핵 얘기 그 얘기인데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또 대비할 때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한번 좀 풀어주시죠. 자, 근데 저 이제 트위터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리호 테라스라고 하는 에스토니아 방위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네. 그리고 현재 유럽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일단은 이 전쟁 비용을 좀 지나치게 러시아가 좀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좀 심해서 맞아요. 푸틴이 화가 많이 났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번 전쟁이 러시아한테도 큰 부담이 돼서 지금 당장으로는 뭐 좀 으름장에 가깝지 않나 핵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게 사실은 원래 뭐 정밀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까보니까 막 공항에 때리고 막 맞아요. 아파트에 때리고 막 이래서 네.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게 사실은 여러 곳에 때리면서 실수인 척 그렇죠. 워낙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다 보니 실수가 된 척 하려고 그렇게 러시아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트위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제가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냐마는 모두의 예상이 다 빗나갔잖아요.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할 거라고는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생각을 못 못했었는데, 그렇죠. 했었죠. 근데 일단은 전면전으로 이제 뭐 유럽 EU하고 함께 이런 이제 나토하고 전면전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러시아도 원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쪽 네.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의 당근이라도 주고 끌어당겨서 협상 테이블에 갖다 놓는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일단 오늘 그 벨라루스 접경지에서 뭐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다는 것까지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 완전 전쟁을 끝내는 거에는 네. 조금 비관적이라는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죠. 뭔가 제시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라는 게 한번 잡히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장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뉴스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뭐 수출 규제라는 걸 이번에 러시아에 또 했잖아요. 네. 했는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EU의 27개 국가까지 전부 다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그 이유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히려 좀 더 다른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워낙에 많은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또 워낙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히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혹시나 뭐 단기적이겠지만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소외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시간이 전부 다 해결돼 줄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다 진짜 3차 대전 나면 어떡하냐. 죽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사실 3차 대전이 나면 주식 투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좀 떨어지면 어때요? 어디로 도망갈 건지 그걸 그렇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관없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잘 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일단은 좀 적잖이 좀 당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그렇죠. 네. 이제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단 러시아가 이제 치고 들어갔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원래는 했는데, 네. 그렇죠. 훅 밀고 들어가서 끝 이럴 줄 알았더니 이게 우크라이나 뭐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관계 당국에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는 있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이게 빨리 끝내고 어쨌든 러시아가 얻을 걸 얻고 빠르게 좀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스토리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뭐 워낙 또 이게 지금 극렬하게 또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제재 뭐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사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약간 이 김에 네, 러시아랑 좀 단도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네.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국제사회가 정말 좀 많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유엔에서도 뭐 제외를 시켜버리자. 네. 뭐 안보리에서도 뭐 의결권을 뺏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뭔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주말에 나온 그 스위프트. 네, 그 정도가 정도일 이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네. 애매하죠. 뭐 푸틴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또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동안에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제 제재 많이 봐왔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재가 좀 스물스물 또 좀 약화될 때 네. 빼돌릴 수 있는 돈들은 뭐 다 빼돌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효적인 부분들은 뭐 주말에 나온 이 스위프트 거기서 이제 제외하는 그 부분뿐 나머지는 좀 어떤 이제 또 러시아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을까? 그래도 이제 뭐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지를 지금 전혀 못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내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고 해서 뭐 얻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계좌들은 다 이제 휴지덩어리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독재 정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푸틴이 뭔가 실권을 완전 잃지는 않더라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희망적으로 뭐 어쨌든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말 좀 지금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수급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전쟁 전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그림을 하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요거 좀 해석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을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네, 북한 관련된 리스크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걔들이 너무 쏘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쟁 발발 전후 60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의 추이인데요. 예고가 되어 있던 전쟁은 D-Day가 되면 발발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전운이 감돌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아요, 사실은. 너무 친다를 계속 하다가 치니 그러니 이제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형상이 나타났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만 더 보시더라도 이건 반대의 상황인데요. 예측이 되지 않은 기습 전쟁 같은 경우, 특히 뭐 진주만 공습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전쟁 6.25도 그렇죠, 그죠? 이런 전쟁들은 갑자기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쳐들어왔을 때부터는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최소한 뭐 10에서 한 20거래일 정도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은 저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당장 보면은 최근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계속 좋지 않았지만 네. 결국 그 이후에는 또 사실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좀 불안감을 좀 거두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이 됐던 전쟁이냐, 네. 아니면 이제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그죠. 전쟁이 나왔던 거냐, 뭐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1월 달에도 이 전쟁과 관련된 물론 긴축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네.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기업들의 주가도 그 리스크가 이제 이미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배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시장 PER 자체가 지금 10배가 안 되는 구간이고 뭐 종목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리스크가 조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된다면 네. 지금 벌써 이제 지난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우리 국내에 이제 러시아에 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현대기아차, 현대차도 네, 이런 그렇고. 기업들 주가가 또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과도하게 분명히 좀 조정이 하락이 좀 있었죠. 나오게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어차피 역사적으로 이 맞는 PER은 찾아갔던 게 정상이고 네. 뭐 정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한다면 네. 무조건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저도 박지원 대표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쵸, 네. 뭐 단기적으로는 자꾸 이런 자극적인 뉴스를 또 핵 얘기까지 나오고 뭐 어디를 뭐 또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사실은 주가는 분명히 이제 그런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내부적인 어떤 펀더멘탈 기업의 네. 어떤 가치에서 빗나가는 이제 오차가 있잖아요. 그 있죠. 오차를 결국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못 시간이 기다리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지.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럴 때는 드라마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네. 최고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네. 다른데 좀 정신을 쓰시는 것도 오히려 좋지 네. 않을까. 근데 드라마를 보려면 좀 재밌는 드라마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또 우리 김혜수 배우가 주연하는 드라마가 또 하나 런칭을 했던데 요즘에 워낙 좀 볼 게 없어가지고 컨텐츠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됐죠, 이제. 뭐 재밌는 드라마 보시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소 조금 해소시키시면 어떨까? 뭐 그런 의견을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준비해 오신 이제 소문 기업 이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죠? 뭐 소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다들 이제 주말 동안 들으셨겠지만 에너지 공급망 회의에서 원전이 향후 60년간의 주력 원전 네. 전원이 되겠다라고. 근데 이게 참 말이 진짜. 너무 이렇게 또 바뀌니까 미쳐버리겠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렇죠. 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럴 줄 몰랐죠. 이렇게까지 이럴 줄 몰랐고 네.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던 건 세계적인 기류가 그런데 그렇죠. 왜 한국만 안 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던 거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꿔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제 15년 동안의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게 한 12기 정도를 15년 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를 늘리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 1개 이상씩의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자였고 2017년에 형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히 스톱을 시켜버렸고 이번에 언급이 됐던 신한울 1, 2호기랑 신고리 5, 6호기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정상 가동하게 되라 보면서 이제 핑계로 된 게 네. 뭐 지진도 났었고 네. 또 국내 자립 기술을 또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미뤄진 거고 지연된 거지 이제 안정성 기준을 위해서 다들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해도 된다. 네. 앞당겨 달라 오히려 준공을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미디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뭐 살짝만 하나만 드리자면 올해 3월에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SMR의 이제 최고 회사가 상장을 미국에다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20년 동안 연구가 된 결과가 이제 막 세상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파트너를 맺은 회사들 중에서 뭐 미국 뭐 정부도 있고 뭐 플로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여기 껴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중공업은 요즘 뭐 트렌드에 따라서 일단 지분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수주를 받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23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있는 거고 4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뭐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거는 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것보다 더 지분 가치가 커질 수 있다라고 따진다면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이 뭐 뉴스가 바뀌어가는 이런 것 외에도 충분히 지분 가치로서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SMR 관련된 기업, 상장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두산중공업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면 왜 나왔냐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또 오늘 작은 종목 하나 더 아주 작은 거 준비해 주신 하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좀 조심을 하시면서 믿고 간다 가자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네. 항상 이 변동성을 주의하시면서 좀 여유 자금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진파워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일진파워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책과제의 주간 기관 파트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만약에 이게 테마가 됐든 아니면 실질적인 산업으로 다시 한번 끌고 가는 힘이 보이든 결국
뭐 얘를 버리고 가진 않을 거다. 네. 이 정도의 마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뭘 하고 이게 얼마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천억 단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렇게 맞지 않는 역할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아시자면은 원자로랑 관련되어 있는 기기를 이제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요. 핵융합 설비의 연료 저장 기술과 화공기기 제작, 또 원자력 기기 제작 등에 대한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놓고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짝은 조금 테마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되 단기적인 매매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믿고 간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회사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일진 파워뿐만 아니라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보성 파워텍 이런 뭐 중소형주들 SML 이제 관련된 테마에 약간 네, 좀 그렇죠. 묶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너무 이제 믿고 가는 것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는 그렇죠. 게 이 좀 좋을 뉴스케일 것 같아요. 파워도 상장을 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 40억 달러짜리가 2030년에 끝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나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우리나라도 SMR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잠깐 이제 반짝일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앞서 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워낙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조차도 막 호떡 뒤주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네. 다만 이제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전 세계가 친환경과 관련된 트렌드 속에서 워낙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네. 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 SFR이 좀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두산이 또 뭐 채권단 그 관리도 23개월 끝났죠. 만에 네. 뭐 조기에 또 종료됐다라고 하니까 뭐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묵직한 스타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JYP 클럽의 이제 박재현 대표님 뭐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